21년도 해외 주식 거래대금 1위 키움증권이 미국 주식이 처음이라면 누구나 $40 드려요. 차세대 국내 해외 통합 MTS 영웅문에스샵 출시 기념. 지금 바로 영웅문에스샵을 다운받아 $40 받아가세요. 해외 주식은 원금 손실 발생 가능하며 그 결과는 투자자에게 귀속되오니 유의하세요. 멍거앤 버핏 회원을 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투자공간 세미나 중 인기가 많았던 특강들, 그리고 장우석 부사장의 6차 세미나 강의까지. 멍거앤 버핏 응원회원 되는 방법이 궁금하시다고요? 미주미 채널의 가입 버튼을 누르시고 멍거앤 버핏반을 선택하세요. 여기에 이항영 장우석의 시황 레포트, 그리고 250개의 미국 주식 프리미엄 강의 무제한 수강까지. 쉽고 간편한 가입 절차 후 미국 주식과 한층 더 가까워지시는 것은 어떨까요? 자세한 사항은 미주미 채널에서 확인하세요.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는 시각 현재 7시 8분 이제 9분으로 넘어서고 있습니다. 자, 출근 금요일이니까 오늘만 하면 우리에게는 또 꿀같은 주말이 있고요.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도 마지막 코너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월가의 소식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 확인해 보시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항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는 토요일에는 이제 또 주말 라이브 준비하셔야 되니까 네. 주 6일 근무하시는 거네요. 쉼이 없는 삶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워커홀릭. 예. 제가 아는 분 중에서 가장 워커홀릭이십니다. 장우석 부사장. 예, 두 분 함께. 네. 자, FMC 충격에서 오늘은 좀 벗어나나 하는 기대감을 정말 조금은 가지고 있었는데 네. 계속된 하락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 당분간 이렇게 벗어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제롬 파월 의장의 잭슨 홀 미팅부터 이어졌고요. 그럼 한 두 번 정도가 기회가 있었죠. 어제도 기회가 있었고 CPI 발표도 있었는데 이제 끝났단 말이죠. 그럼 이제 다음 주부터는 경험으로 보면 이제 연방은행 총재들의 다양한 인터뷰, 네. 강연 이런 게 쏟아질 겁니다. 그럼 거기서 갑자기 이거에 반하는 얘기를 할 분들은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시장이 약간 더 좀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이런 계기가 돌아서기 위해서 뭔가 큰 건이 필요한데요. 지금은 그렇게 보이지가 않죠. 네. 그래서 이게 최악의 경우에는 10월 13일입니다. 이번에요. 10월 13일 날 목요일이거든요. 목요일 아침. 그게 뭐냐면 이제 9월 CPI가 발표됩니다. 그때까지는 뭔가 또 좀 지리한 국면. 그러니까 뭐 떨어지면 반등을 하겠고요. 어떤 계기에 따라서 움직임은 있겠지만 어떤 본질을 회복시키지 쉽지 않을 것 같고 이제 그때가 이제 3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될 시기거든요. 그때 되면 뭔가 좀 좋은 소식이 나오면 좋겠죠. 생각보다는 괜찮다라는 뉴스가 나올 법하죠.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이익 전망이 하향된다는 소식이 많이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지금 분위기가요. 그런 것들 좀 유의하셔야 되겠고요. 네. 여튼 어저께 우리나라 주시장, 우리나라 금융시장 뉴스에서도 뭐 다른 뉴스가 컸었지만 금융시장 보면 일본이 24년 만에 외환시장 개입한 게 큰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뭔가 좀 일본 하나 갖고는 안 되고 다른 나라들의 국제 공조가 있거나 이렇게 움직임이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일본 정도죠. 왜냐하면 오늘 일본의 엔화는 많이 상대적으로 강해졌어요. 안 되겠죠. 달러 엔은 내렸지만 달러 지수는 계속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아직까지 그 효과가 크진 않죠. 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여튼 3대 지수는 또 하락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준 것이 오늘 하루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가장 우리가 피부로 와닿는 얘기는 10년 일단 금리랑 달러인데 일단 금리부터 보면 3.7까지 이제 거침없게 넘어섰고요. 3.7도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거침없는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 어저께 우리 정도표들 기억하시잖아요. 내년도 말까지 해서 4.6까지 찍는 모습, 그 이후에 좀 낮아지는 모습 보여줬는데 19분 중에서 한 명을 제외하고 계산하면 그냥 기본적으로 4.75 뭐 아니면 4.5%까지 갈 수 있다라는 그런 그림이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금융시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10년물이 이렇게 올라가면 그 밑에 것들, 예를 들어서 이제 등급이 좀 낮은 회사채라든가 회사채에서 낮은 것들, 그리고 이모중 국가들은 차례차례로 이게 더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시면서 세상의 흐름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미국 달러가 말씀드렸던 대로 잠시 후에 일본 얘기 해드리겠지만 미국 달러의 상승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꺾여야 되는데 어제만 보면 물론 다른 나라들이 이제 잇따라서 중앙은행이나 아니면 다른 금융통화 다 전 세계에서 올리겠죠. 우리나라도 어저께 다음 뉴스 보시면 계시겠지만
한국은행 존재가 50pp 가능성은 상당히 열어놨거든요. 네. 그러니까 올리겠지만 그때까지는 그저께 대비 어저께까지 벌어진 거잖아요. 각국의 금리 차이가 벌어졌거나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미국 달러의 어떤 상승세가 지금 상당한 이슈거리가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일본에 하나 우리 이미 한국 뉴스 많이 보시면 계실 것 같습니다. 달러의 엔화 환율이 하락했어요. 이게 보시면 이틀짜리입니다. 이거 긴 것이 아니라 이틀짜리이기 때문에 어저께 20일 고 뉴스 나오면서 훅 떨어진 거잖아요. 이거가 지금 떨어졌고 이거는 일본 당국의 개입은 1998년 이후 24년 만에 처음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멘트로 들어간 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돈이 들어간 겁니다. 지금 그래서 행동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면 이거에 관해서 바로 이제 미국에서 기자들이 물어볼 거 아닙니까? 좀 인위적으로 들어간 게 되냐? 그랬더니 나름 또 긍정적으로 그 평가했어요. 미국에서. 그럴 때면 아마 다른 나라들도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나라들은 할 수도 있겠죠. 다만 뭐 자기네 외환 사정이라든가 네. 자기네 판단에서 하겠지만 일본은 일단은 액션이 들어간 거는 우리가 24년 만에 있던 일이기 때문에 여하튼 뭐 좀 챙겨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종목별 이슈 중에서 일라일릴리가 급등을 했는데 배경이 바로 우리 위원님께서 종종 저희에게 소식을 전해주시잖아요. 소식은 전해드렸지만 네. 전문 지식은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저 같은 사람은. 네. 근데 다만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이 전문 지식 그쪽에서 일하시는 분 엄청 많을 거라고 늘 보시는. 진짜 저희가 지금 2만 명, 3만 명 이 시간대 보시면 네. 전 세계도 다 계시고 직업군도 다양하시고 수많은 분들이기 때문에 그냥 저희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일라일릴리는 올해 들어서 제일 오른 주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헬스케어 주식 중에도 역시 제일 많이 오른 주식도 사실이죠. 물론 한쪽에서는 시그나 같은 의료보험 서비스 회사가 있고 그것도 사상체 효과고 제1로 순수 제약 중에서 이런 게 잘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또 4.8%가 올라갔고요. TJ 파티도 발음이 어려워서 오늘 그냥 한국말로 써왔습니다. 네. TJ 파티도 아마 검색해도 많이 나올 거로 알고 있고요. 저기 주사인가요? 네, 주사인데 뭐 이거 주사죠. 주사제로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 그 지금 당뇨병 치료제 아닙니까? 지금 당뇨병 치료제로 허가가 났어요. 지금요. 당뇨병 치료제로. 그래서 이 부분부터는 제가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제가 보고 들은 거로는 당뇨병도 단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스테이지 2의 허가가 난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뭐 우리나라 기준인지 의사 선생님들 전문적인 약사 선생님들 아시면 전문 계시면 아시면 나중에 댓글로서 정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그 사이드 효과가 나온 거죠. 그게 바로 비만입니다. 비만 치료제죠. 그래서 과도한 어떤 비만, 그 지방을 제거하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유의하실 것이 허가 난 적이 없습니다. 이게 진행형입니다. 진행형. 그렇지만 올해 비만 학회 이런 데서 상당한 이슈거리가 됐고 그때마다 뉴스가 많이 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검색하시거나 이건 한국 뉴스에도 워낙 많습니다. 이슈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뭐 아주 몸이 그 비만이 도가 높은 분이겠죠. 그래서 뭐 몇십 %가 줄었네 어쩌네 그런 얘기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많은 분들 뉴스 보시면 우리나라도 요즘 많이 문제가 되고 있지만 서양이나 이런 데 보면 진짜 비만한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그 시장이 엄청나다는 거는 많이들 인식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그런 진짜 이분이 해당되는 것들에 대한 시장은 이렇게 워낙 분석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이 엄청나게 커질 것이고 이게 정말 진짜 표현하면 대박이라는 거다. 대박 시장에 아주 조금만 들어가더라도 엄청나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오늘 또 하나 UBS가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요. 그래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올렸고요. 매수를 올렸고 325에서 363 따라 올렸고 그래서 오늘 일라일리가 올랐고 그래서 오늘 11개 그 섹터에서 아마 보여드렸겠지만 나 다시 그냥 다 빨갛거든요. 안 좋았지만 요 헬스케어 섹터만은 올랐어요. 맞아요. 네, 근데 그 큰 역할을 일라일리가 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직 우리나라는 들어오지 않았고요. 지금 뭐 우리나라에서 이미 비만 관련된 치료제, 당뇨병 관련해서 이제 싹센다라는 제품이 엄청 인기가 많아서 비교하는 기사들도 되게 많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싹센다는 많이들 이미 아시고 계시고 매일 이제 주사를 직접 이제 맞으신 분 아마 이 방송 보시는 분도 계실 거고 저희가 항상 추천하는 분들 계시죠. 있죠. 그리고 아마 가족들에 맞으신 분 많이 계신 거로 저는 알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그리고 보시면 이게 어디 가면 싸냐. 왜냐하면 그 보험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게 보시면 이게 뭐 한 달에 한 번 맞는다 뭐 이런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하여튼 넘어가겠습니다만 이게 이 시장 때문에 올랐다라고 보죠. 네, 뭐 그런 주장이 있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허가 난 적이 없습니다. 그걸 아주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레나는 1.9%가 올랐습니다. 레나는 이제 주택 건설 업체인데요. 여기 보시면 딱 우리 이제 다들 이 방송 3프로 보시는 우리 시청자분 다 아시잖아요. 초록색이 나면 좋은 겁니다. 빨간색 나면 약간 미스한 건데요. 매출이 약간 부족했지만 이익 상단은 상당히 괜찮았어요. 그렇지만 수주나 이런 상황은 약간 좀 부족했고요. 예상보다 부족했고, 다만 이제 가이던스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괜찮게 맞겠고요. 전체 그로스 마진 정도만 생각보다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가이던스가 긍정적이었다라는 거, 이익 괜찮았던 그래서 오늘 좀 올랐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큰 의미는 없겠고요. 다만 최근에 이걸 얘기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레나나 얘기하는 사람 많이 있겠고요. 다음 이제 블락입니다. 블락은 저는 개인적으로 엄청 좋아했던 회사인데 작년 가을부터 완전 주가는 박살이 났습니다만요. 블락이고 이제 스퀘어죠. 우리가 그 심볼을 SK로 그대로 쓰고 있지만 예전에는 스퀘어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블락으로 이제 이름을 사명을 바꿨는데요. 미주에서 매수해서 중립으로 내렸고요. 이게 목표 주가가 이게 바로 미국의 무서움이거든요. 절반 이하로 내려버렸어요. 125에서 57달러로. 지금 55달러인데요. 네, 내려버린 거죠. 기존에서 내렸기 때문에 그랬고요. 그 내용 똑같습니다. 최근에 보면 페이팔도 마찬가지, 블락도 마찬가지죠. 이제 여전히 좋아하고 장기적으로 될 수 있다. 특히 페이팔 같은 거 될 수 있고 스퀘어도 상당히 좋아하지만 그런 거랑 상관없이 주가 이 페이팔과 스퀘어는 언제부터 지금 녹았냐면 뭐 경쟁도 있죠. 뭐 애플의 경쟁 뭐 이런 것도 다 있지만 가장 핵심은 비트코인이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에 투자를 많이 했고 비트코인에 거래하고 직접 많이 투자를 했고 이런 것들이 다 녹은 거죠. 그래서 지금 페이팔과 그 스퀘어에 대한 질문이 많습니다. 지금 저희가 해보면 질의응답하는 세션에 보면 많이 하시는데 그냥 반복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이거는 사람들의 생각에 다 온전히 이거는 뭐의 변수냐면 비트코인의 변수입니다. 지금. 그래서 비트코인이 살아나야지 이거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네. 답답하지만 이런 오늘도 비슷한 의견으로 그런 근거를 갖고 오늘 목표 주가를 많이 내렸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주요 빅테크 종목들의 주가 움직임 네. 볼까요? 다음은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는 진짜 5천 원을 좀 조금 올랐죠. 이 그림이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물론 하락폭은 다르지만 여기 이제 오늘 잠시 전에도 우리 이 교수께서 메타 플랫폼즈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월스트리트전에 단독 기사 설명한 거로 잘 알고 있는데 여하튼 거기 오늘 그건 올랐어요. 메타 플랫폼 1% 올랐는데 애플은 오늘 좀 쉬어가는 모습이었고요. 애플은 여하튼 올해에 오늘도 그런 뉴스 많이 나오는데 아마 올해 연말의 쇼핑 시즌 그 블랙 프라이데이 전에서 최고의 히트 상품은 아마 아이폰이요, 14의 그 프로의 아마 맥스 버전이랑 이번에 에어팟 프로 시즌 그 2세대 있지 않습니까? 뭐 난리 날 것 같습니다 지금요. 지금 미국의 분이 오늘도 그런 얘기 많이 하고 있고 뭐 그런 게 리뷰하는 사람들이 뭐 엄청 좋게들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그다음 반면에 엔비디아나 테슬라는 계속 많이 흘러내렸습니다. 빠졌어요. 엔비디아 이제 기술주의 대표의 2번 종목군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엔비디아, 테슬라 이런 것들 보시면 되겠고요. 팔란티어나 소파이 어저께 예를 들었던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냥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게 바로 어저께의 그 어떤 최근의 어떤 금리에 대한 방향성 그리고 이런 것들 그리고 실제 금리의 좀 플러스 행진 그리고 지금 지난주에 1.02%까지 실제 금리 10년물 실제 금리가 올라갔거든요. 이런 것들에 지금 녹는 거다라고 일단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마침 어저께 그거를 하도 많이 질문하시길래 또 여돈 앵커가 또 저한테 또 명령을 내렸어요. 또 이런 것 좀 해보시라고. 그래갖고 이거를 1분에 네. 1분짜리. 이렇게 짧게 정리를 항상 저희가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매일매일 저희와 함께 하시는 분들은 이제 바로바로 이해를 하시는데 네네. 그렇지 못하시는 분들은 무슨 얘기야 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이렇게 쇼폰 콘텐츠로 미국 주식 미치다 유튜브 채널에 올려뒀으니까요. 여러분 혹시 모르시는 분들 요거 콘텐츠 한 59초 정도밖에 안 됩니다. 59초? 예. 확인해 보시면 요즘은 어떻게 되는지 좋을 것 모르겠지만 같습니다. 한때 72초 TV라고 엄청 유행했던. 맞아요. 기억나요. 네. 예, 그 콘텐츠 있었죠. 저도 하나 만들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드세요. 49초 TV. 예, 좋습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그건 농담이고 여하튼 이런 거 만들어놨으니까 혹시 궁금하신 거 네.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오늘 이번 주에 실적 발표 기업 중에서 가장 아마 관심 있었던 것은 뭐 레나도 있지만 저는 코스트코라고 보고 있어요. 아직 실적 발표 안 됐죠? 오늘 했습니다. 오늘 했고요. 했습니까? 네. 코스트코는 이제 매달 뭘 발표하냐면 전체 매출 그리고 그 미국과 그 캐나다, 북미 이런 것 정도 얘기하는데요. 오늘 시간에서 실적 발표했어요. 끝나고 나서 매출과 이익은 소폭 상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지만 동일 점포면 여기 보시면 동일 점포부터 말씀드리면 동일 점포가 다 10% 이상 거의 늘어났어요. 그래서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 부분은 인플레이션 때문이라고 할 수 있죠. 네. 물건값이 워낙 올라갔으니까요. 다만 이제 모자란 것 때문에 이제 그게 부각되면서 주가는 하락하고 있어요. 한 3%까지 떨어졌다가 3.5, 지금 한 2.5, 뭐 2.8 정도 좀 하락세로 있는데요. 아마 평가 다시 뭐 나올 것 같습니다. 보시면 재고가요. 여기 보시면 재고가 생각보다 좀 늘어났어요. 여기 재고가 요 상황이거든요. 재고가 지금 10% 정도 생각보다 늘어난 거, 그게 좀 이슈가 될 수 있죠. 왜냐하면 하도 지금 재고에 겁나는 세상이거든요. 네. 그게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마진이 좀 줄어들었어요. 마진이 3.6%가 마진이라고 생각했었는데 3.5밖에 안 나고요. 영업이익만 보면 3.5%가 예상보다 나왔기 때문에 오늘 보시면 마진이 조금 미스했다. 그런 것 때문에 오늘 지금 시간에서 주가가 밀리는 중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것은 아마 시장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 평가는 오늘 밤이나 또 나올 테니까 뭐 내일 주말 라이브라든가 다음 주 때 혹시 큰 변동사항 있으면 네. 얘기했지만 크게 뭐 좋건 나쁘건 의견의 변화는 제가 여태까지 아는 바로는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의견이 나오나 회사 측에서 얘기가 나오면 크게 뭐 내리거나 올릴 수 있죠. 그렇지만 최근에 보면 의견을 회사 측에서 가이던스를 낮추더라도 투자 의견이 바뀌지 않는 또 이상한 기업이 있습니다. 이게 포드 같은 겁니다. 포드는 상당히 이번에 이번 3분기에 대해서 이익에 대한 비용을 증가를 얘기했는데 의외로 올해 연간에 대한 가이던스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저는 상당히 많이 이번에 투자 의견이 내릴 거라고 봤는데 목표 주가 단 한 것도 없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여도 포드나 GM 같은 거 여전히 관심 갖고 보시는 또 전 괜찮다고 보고 있는데 하여튼 뭐 실적 나중에 나오면 좀 더 확인드려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에 대해서 이제 블룸버그에서 이제 FOMC 파월의 발언에 대한 평가를 지금 내놨는데 네, 어제 이제 다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좀 그 다음에 한 거에 대해서 두세 개만 더 말씀드리면 저는 그 블룸버그의 이제 평가, 블룸버그 자체 기사인데요. 딱 이겁니다. 어저께 표현은 리세션은 인플레이션을 끌어내기 위한 우리가 지불해야 할 비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장은 리세션에 대한 경고를 했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파월이 너 리세션이 올 수 있으니 너희들 좀 유의해라. 요걸 한 거를 블룸버그도 그냥 거의 똑같이 해석했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이제 최종 정책 금리가 4.5에서 5%까지 갈 것이다 얘기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여기인데 에머스트 파이프 폰트라는 피어 폰트라는 곳에서는 최종 정책 금리가 5.25%까지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상당히 어저께 우리가 봤던 것보다 더 높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경고의 목소리도 많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 아까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플랫폼. 근데 이거 메타플랫폼 어저께 말씀하셨겠지만 가장 핵심은 일부 일 못하는 사람들한테 30일 노티스를 준 겁니다. 저는 이게 가장 충격적입니다. 야, 너 일 못하니까 아마 그 나가라는 건 똑같잖아요. 필요 없다고 내보내는데 30일 동안 페이스북 우리 회사에서 일을 찾아봐. 일 아니면 너 잘리는 거야. 그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 안에서 일단 네가 할 수 있는 걸 찾아보고 네. 없으면 나가라. 그래서 30일처럼 30. 그래서 일부러 굳이 나온 건데요. 그다음에 찾아보고 아니면 뭐 잘리는 거죠. 이게 바로 미국의 무서움이고 사실 냉정하죠. 역설적으로 보면 바로 이렇기 때문에 탐리가 오늘 한 얘기는 이런 기업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앞서도 우리 모건 스탠리 얘기했지만 그래서 오히려 이번에 테크 기업들의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기업들이 있을 거란 얘기했는데 제가 보기에 우프다 그러나요? 네. 네, 슬픈 얘기죠.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메타버스의 이야기는 어쨌든 결론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그 다음 분기에 뚜껑을 열어봐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부분들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월가의 소식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미국 주식 미치다 이제 주말 라이브는요 내일 오전에 9시에 진행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제 오늘 밤 마감된 시장 상황이 너무 빠르게 궁금하다 월요일까지 못 참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 인사 드리겠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